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경기도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크게 당황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음해가 허구로 밝혀져 감사하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예, 기소가 결정되었으니 이제부터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 지사 본인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혐의는 불기소되고 어떤 혐의는 기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기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양대 포털 실검에 올라간 그 검색어가 기소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소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성남지청에서 그 보도자료를 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그 성남지청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넘긴 내용이 이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해서 예. 재판에 넘겼고 더불어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했는데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토론회에 친형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는 적이 없다라고 했는 사실. 또 하나는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한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던 사실. 또 나아가 이 성남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거액의 내용이 뭐 이미 그 이익이 실현돼 가지고 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라는 취지. 그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다라는 취지로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한 결과다. 그리고 오히려 여배우와의 관계라든가 조폭 연루설이라든가 아니면 극우 사이트 접속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벗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긴 기간이 되겠지만 도정에 집중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본인의 소회를 밝힌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사 앞으로 도정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사실상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치열한 법정 공방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풍이 불어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또 뭐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 경찰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00만 도민의 시간이다. 그만큼 본인의 시간을 줄여가지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진실이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긴 것처럼 그 공소 사실이 유죄로 드러나서 정말 이 도정에 큰 공백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지금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만세이고 도정에도 차질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사안 속에서 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사안이 어떤 중하고 나아가서 이 어떤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케이스에서 법정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이때는 경기도정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정도 도정이고 본인 재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말 앞으로 갈 길이 가시밭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향후 재판 일정을 저희가 또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이것도 이제 관심사였습니다만 부인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증거 부족. 역시 증거 부족이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오늘 지금 이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핵심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 내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공선법 위반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아들 문준영 씨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본인 계정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일부 지금 보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거의 뭐 한 3, 4년 동안 4만 개 어떤 이상의 어떤 트위터 글이 오른 걸 보면은 결국 지금 김 여사의
주장과 무고를 주장하는 그런 증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쪽으로 해서 유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예. 한마디로 의심은 되나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예. 무혐의 결정을 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혐의를 어쨌든 벗어는 것이고 예. 나아가서 만약에 김혜경 지사 이 부인한테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본인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고 이 사모님에 대한 재판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었는데 예. 적어도 그 해경궁 임시 논란과 관련해서 김혜경 그 여사에 대한 어떤 혐의는 벗었기 때문에 예.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재판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절반의 어떤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재건축 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찰이 강남 재건축 비리를 수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임직원하고요.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입니다. 또 이들이 선정한 홍보 대행 업체인데 아이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334명이나 적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건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관련되는 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예.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에서 10조 원대 재건축 재개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를 두고 국내에 있는 네도라 하는 그 3개 대형 건설사들이 이 명운을 건 그 수주전을 벌여졌는데 예. 그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 이와 같은 복마전이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한 업체가 선정이 됐지만 그 업체 이외에도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 최종적으로 막판에 어떤 그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증거가 나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대형 건설사의 임직원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그 컨설팅을 받았던 홍보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334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에 대해서 사건을 재판에 넘겨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데요. 예. 행태를 봤을 때도 정말 별별 기기묘묘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봉투에서 돈으로 입막음을 했던 것이고 또 명품 가방을 통해서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했고 예. 나아가 또 그 호텔을 그 체인으로 두고 있는 그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호텔로 이 조합원들을 불러서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설명회를 한 다음에 예.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요. 예. 또 흥미로운 것은 요즘 태블릿 PC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주면서 그 내용에 자기들 설명을 하면서 준 다음에 그것을 안 돌려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요즘 보면 수십만 원 내지 비슷한 경우에는 100만 원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태블릿 PC까지도 이런 예. 식으로 은근슬쩍 줌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은 비리의 복마전의 형태, 비리의 종합 백화점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안을 들여다 보니까요. 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그 건설사들에서 직접 나서면 경찰에게 덜미를 잡힐까 봐 홍보 대행업체를 내세워서 이런 아까 언급해 주셨던 금품 제공을 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이제 대행업체를 통해서 불법적인 일을 처리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엄히 처벌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은폐하고 사안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방어막을 쳤었는데 그 방어막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있었던 것이죠. 예. 그 방어막을 쳤지만 그 옆으로는 뒷구멍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직접 나설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 법률 자체가 예.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수주를 위해서 돈을 주거나 받거나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외주 업체를 지명을 해서 하는데 알고 보면은 뒷돈은 모두 다 이 예. 대형 건설사에서 나가는 것인데 예.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로비 자금으로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책정했던 금액이 43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그 홍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어떻게 하냐면은 말은 홍보 업체인데 명함을 보면은 네. 그 대형 건설사의 명함을 쓰는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길면은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예. 실제로 이와 같은 최종적으로 이제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예컨대 이주비로해서 현금으로 한 세대당 예컨대 뭐 7천만 원을 주겠다 뭐 그런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런 그 소소한 비리까지 있었던 것인데 예. 이번에 이와 같은 그 경찰청의 어떤 그 수사는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그 재건축 재개발 어떤 그 수주전을 깨끗하게 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불법적으로 뭐
돈을 뿌리고 로비를 한 이 정황들이 결국엔 이제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이 이제 근절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최 변호사님이랑 이 관련된 얘기를 저희도 해본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런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돌려주지만 결국 네. 그만큼 나갔다고 하면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결국 누군가로부터 그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40억 대의 돈을 푼다고 하면은 결국 다른 식으로 해서 일반 분양가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점을 이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그 도시정비법에 이와 같은 일을 못하도록 하고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보통 문제가 됐던 것이 조합 임직원들 에 대한 어떤 뇌물 이런 부분이 문제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어떤 금품을 살포했던 것을 그 문제를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 지금 적발된 433명의 임직원과 홍보 대행 업체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예. 도정법에 따를 경우에는 그것을 받은 조합원들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문 규정을 알아서 예. 소탐 대실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음주운전 이야기는 저희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언급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어떻게 끊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30대 치과 의사 하루에 2번이나 적발이 됐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울산과 부산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저는 이번 그 뉴스를 보면서 울산과 부산 사이 거리가 한 50km 정도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예. 울산에서 그 음주를 하고 본인의 그 외제차를 몰고 부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 술이 0.19% 정도로 했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만취한 상태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한번 됐습니다. 거의 예. 부산에 가서.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은 계속 집까지 더 이상 가도록 하면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해서 차로 집까지 근처를 갔었는데 또 거기에서 이 대리운전 기사 비를 두고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고 예.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 1층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냈는데 결국 예. 그러면 집까지 가려면 또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를 또 불러야 됐는데 예. 그러지 않고 3층까지 한 100m 정도 운전했는데 그것을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찰에 의해서 똑같은 날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적발이 돼서 처벌되게 됐다는 정말 황당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허락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2번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일단은 처벌 수위를 저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해서 면허 취소 정도의 음주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 하면은 명문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삼진 아웃.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벌금 한 500~600만 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 구공판 한마디로 구속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어서 윤창호법이라든가 이런 예. 법이 아마 6개월 뒤에 이제 시행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단순히 구약식에 의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아니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죄질이 또 안 좋은 경우니까 아마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가지 주제를 놓고 최진영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